네, 사건 사고 소식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법원이요, 이 사건의 가해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0년 중형인데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고가 2023년 작년 8월 2일에 네. 오전 10시 47분에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네. 이 사고를 낸 가해자가 그런데 사고 내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처치하거나 뭐 119를 부른다거나 그런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와중에 9월 25일에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특가법에는 이렇게 그 운전을 했을 때에는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이제 공소장이 변경됐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년,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네. 원래 대개는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이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대로 지금 법원이 선고를 한 건데 징역 20년이요.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인 도주치사 사건의 그 통상적인 어떤 형량에 비추면 낮은 것은 아닌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 가중 요인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이 20년이니까 그거에 맞춘 건데 어쨌든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입장도 보면 이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보면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더 엄한 처벌이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항소심 과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 측은요, 검찰 구형이 더 높았더라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을 거라면서 아쉬움을 보였어요. 항소심이 진행된다, 더 높은 처벌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에게 이 정도의 형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구형에 그렇게 기속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3년에서 6년 정도 실형을 선고해라. 이게 양형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중 요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인데 검찰에서 20년 구형을 한 것에 맞게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다시 이제 항소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할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년보다 더 그 처벌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연모 씨도 구속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이 신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의사 염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는 지금 그 신 씨에 대한 어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아직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 의사인 연모 씨의 투약에 어떤 그 치료적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요. 아마 수사 결과에서 일단 구속 기소가 되고 실제 이게 치료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신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라든가 양형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고 무려 22분 동안 한 37km를 역주행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사고는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23일이니까 그저께가 되겠죠. 새벽 5시 15분에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달리던 차가 갑자기 유턴해가지고요. 부산 쪽으로 역주행을 했대요. 제가 태어나서 저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운전자들이 신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순찰차 2대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안전순찰대 1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차량들이 이렇게 그 서행하면서 정지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차량들이 그렇게 조치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심지어 대형 트레일러 2대까지 동원이 됐는데 그런데 기사가 택시 운전 기사니까 거의 뭐 운전으로 업을 하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손님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IC를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가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그 역주행을 한 그런데 이제 왜 역주행을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그 정신 상태에서 저런 그 운전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저도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건인데 천만다행으로 다른 차량과는 충돌 사고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네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빨리 지금 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역주행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만약 기소가 된다면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